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연골 재생의 시대 줄기세포를 통한 무릎관절염 치료. 이게 우리 무릎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아마 여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 또래를 보면 무릎이 이제 슬슬 아파지는 시기가 오는데 새큰새큰하다. 계단 내려가면 새큰새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무릎이 새큰새큰하고 아플 때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참다 인공관절 해라. 이거였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참다 인공관절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시면 내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관절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면 돼요. 대신 나이가 뭐 예를 들면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러면 인공관절을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시큰시큰하면은 인공관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참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참다 인공관절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조금 요거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아라 했는데 요즘에는 그 참는 시기에 대한 치료가 이제 최근에 핫하게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러면 새로 나왔다. 관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무릎이 적당히 아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점심때랑 이때도 줄기세포 시술을 3분을 하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와, 이거 내 친구들이 이거 했더니 막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배아줄기세포. 벌써 단어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생겨요. 그러면 그 수정란 속에서 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게 배아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분화가 덜 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로 자라고 막 자랄 수가 있어요. 대신 나쁜 쪽으로도 자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 있어요. 유치원생들. 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유치원생이 어떻게 자랄지. 그렇게 포텐셜은 굉장히 높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분화 능력은 좋지만 암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배아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자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의 몸속에서 줄기세포를 뽑는 것을, 그 씨앗을 뽑아서 자라게 하는 것을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이과생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생이 됐는데 갑자기 운동선수 한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제 동생,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고3 때 갑자기 와서 형, 나 그냥 미술할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과생들은 뭐 과학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예체능을 한다거나 선생님이 된다거나 보통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화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된 줄기세포를 말해요. 얘는 씨앗을 어디서 뽑냐면 우리 몸에 지방, 골수, 태아 제대혈, 태아 줄기세포 이렇게 뽑잖아요. 탯줄에서.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공공연하게 쓰는 것들은 이런 성체 줄기세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방도 들어봤고 어디서 막 지방을 막 제가 한참 됐죠. 제가 한 15년 정도, 지금 전문의를 따고 나서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난 바로 직후가 지방줄기세포가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지방을 뽑았는데 요즘에는 지방줄기세포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줄기세포의 양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줄기세포는 골수줄기세포하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골수줄기세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골수줄기세포는 뼈를 생성하는 그 뼈 안에 골수를 뽑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뽑느냐? 여기 뒤에서 뽑아요. 골반뼈 뒤에서 뽑아요. 그럼 벌써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죠.
으악!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뽑을 때 옛날 드라마에서 이상한 거를 봤어. 막 뽑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백혈병이 있으신 분들 막 이렇게 뽑을 때 막 그걸 생각해서 막 걱정부터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가 거기서 골수를 뽑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다. 근데 요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KL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벌써 어렵죠? 쉽게는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약간 좁아졌다. 많이 좁아졌다. 이 단계가 2단계, 3단계를 나타내요.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나 몇 단계야? 라고 했을 때 4단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말기. 그리고 1단계는 거의 정상. 그 중간이 다 2, 3단계인데 그 2,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골수줄기세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시경적인 치료를 했는데 완전히 연골이 다 벗겨졌거나 일부 두께의 2분의 1 이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3단계, 4단계가 되는데 내시경적인 ICRS 단계가 3단계나 4단계가 되게 되면 줄기세포의 대상이다. 이 둘 중에 어떤 거든지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골수줄기세포의 대상은 돼요. 이거를 주사로 집어넣기도 하고 내시경적인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안전하겠죠. 내 거를 뽑으니까. 내 거를 뽑으니까 거부 반응도 없고 주사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바로 내가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1번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줄기세포를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요게 지금 다 벗겨진 거예요. ICRS 4단계. 원래 연골이 하얗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완전히 다 벗겨져 가지고 분홍색으로 되는 거예요. 뼈가 지금 비쳐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막 유리가루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무릎이 땡땡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요 정도가 됐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때 줄기세포를 골수를 뽑아서 띡 집어넣으면은 부글부글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여기 15분 동안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 하려고 나왔어요. 아니다. 줄기세포를 했을 때 무조건 집어넣기 되면 무슨 막 그냥 뭐 우리 옛날 그 스머프에서 무슨 뭐 가가메리 뭐 이렇게 탁 뿌리면 그냥 쾅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게 아니다. 줄기세포를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연골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연골이 일부 남아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부분은 내시경으로 구멍을 뻥뻥뻥뻥 이렇게 뚫어요. 이거를 미세 천공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수를 자극해서 연골이 싹 나오게 만드는 시술적인 방법이에요. 요거를 해서 줄기세포를 심어주게 되면 요렇게 빈 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냥 우리가 줄기세포를 쓱 집어넣게 되면 요 빈 공간이 자라 나오지는 않고 나머지 남아있는 연골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골을 망가뜨리는 단백질의 분비를 줄어들게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쭉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골수줄기세포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주위에 보시면 야 줄기세포 그 주사 맞으면 연골이 막 자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대신 줄기세포를 적용을 할 때 나쁜 건 없어요. 대신 내가 연골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구멍을 뚫고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골수줄기세포다. 대신 주사제공을 이렇게 쭉 뿌리게 되면 바로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근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기세포를 심어놓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목발이라는 거를 6주에서 2달을 짚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에.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제대혈 줄기세포예요. 태아에 여기 그 제대혈, 탯줄에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양을 해요.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서 집어넣어요. 요거는 그냥 띡 뿌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구멍을 뻥뻥뻥뻥 미세천공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뿌려놔요.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아까 전에 연골이 이렇게 잘 나올 때 얘는 골수줄기세포보다 좀 더 강한 이렇게 연골이 좀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연골하고 비슷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요.
대신 제대열 줄기세포는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비싸겠죠. 그리고 목발을 좀 더 오래 짚어야 돼요. 아까 내 골수는 6주를 짚는다. 그럼 얘는 2달을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골수가 이제 연골이 나오는데 단단한 연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골이 빨리빨리 나오는데 조금 현찮은 연골이 나온다. 그거를 골수줄기세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열은 태아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화 능력이 좋겠고, 골수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50인데 저도 이제 50년 동안 이게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도 당연히 분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대신 좀 그런 단점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술적인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하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연골이 다 달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빵꾸 나듯이 달아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 운동을 하다가 꽝 다쳤을 때, 그럴 때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의사가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한테 딱 하게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대로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맞아봐, 그냥 막 다 좋아져, 3번만 맞아, 이런 치료를 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아까 벌써 막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뽑는데요, 골수줄기세포를 뽑을 때 옛날에 우리가 막 저번에도 이제 어떤 어르신이 친구분이랑 왔는데, 친구가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뼈가 막 이렇게 봉이 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친대. 그러니까 이분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러는데, 안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의 스킬이 작용하는 건 사실인데, 의사 선생님이 국소 마취해가지고 잘 이렇게 뽑으면 거의 안 아파요. 우리 독감 주사 맞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맞아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대신 의사 선생님이 잘 뽑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잘 못 뽑으면 무지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조직을 많이 헤집어 놓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뽑는 건 선생님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여기서 뽑는다고 그러는데 골수줄기세포 이거 뽑으면 허리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뽑을 때 이쪽에서 뽑으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수줄기세포를 뽑을 때 허리가 아니고 그 옆에 골반뼈 뒤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이거 뽑았는데 다시 생겨요?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헌혈 가잖아요. 헌혈. 그럼 피 뽑죠. 그러면 초코파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바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골수도요, 뽑고 나면 며칠 정도 지나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뽑는다고 안 생긴다 뭐 이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뭐 궁금한 사항이 조금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